오늘 연금 청문회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에 참여연대 복지팀장과 연금행동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연금 문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고요. 10년이 넘도록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오신 진술인 분들과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토론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금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연금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오건호 박사님께서 국민연금 도입 이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이 처음이고 정말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맞고요. 은퇴를 앞둔 중장년 세대가 연금에 대해 더 기여를 하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1대 때 여야 간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모수 개혁안을 거부한 윤석열의 행태가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연금 개혁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국민들과 소통하며 의견이 나눠진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을 설득하고 필요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합의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연금 개혁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연금개혁은 너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저출생 고령화로 한국 사회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더 합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달할 수 있는 합의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합의하는 것은 연금개혁 미룰 수 없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올려야 한다. 국민들의 노후를 배제되는 사람 없이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 갈리는 부분 있죠. 소득 대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려야 한다는 의견,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제도개혁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제도에서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매달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금개혁 안 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험료를 올릴 테니 소득 대체를 올리자는 내용 합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국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위해서 거의 역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 전체 기금의 0.06% 수준이고요.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 관리 운영비 중 국고는 1 내지 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조차 대부분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조차 100%로 국고로 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제도 또한 적용 시점이 출산 육아 기간이 아니라 수급 시점으로 되어 있어서 출산 크레딧 수급자 98%가 남성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연금공단에 요청해서 추계해본 결과 급여보다 지출이 커지는 2036년부터 GDP 1.25% 투입하면 연금고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고요. 국민들께 최대한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남찬석 선생님께 우선 질문 드리면 38페이지에 보면 2060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직영연금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이 GDP 대비 12.1%로 EU 국가 평균이 13.9%보다 낮은 수준인데 다른 국가는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우려나 논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 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은선, 오건호 두 분께 질문 드리는데요. 저는 국민들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고 지원 확대 등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을 다른 OECD 국가 수준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국민연금 같은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 석재현 선생님께는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에 대한 국고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국가 책임 이행이 너무 약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
이거 이제 국회 특위 때 이제 정부 자료하고 OECD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만든 자료인데요. 2060년에 EU가 이제 GDP의 13.9%, 우리가 이제 12.1% 기초 직역 국민 합쳐서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OECD가 10.3%고요. 이 나라들도 뭐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들도 이제 자원 배분의 사회적 자원 배분 전체와 관련해서는 그 내부적인 논의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모든 논의를 세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EU 국가들이 이제 에이징 리포트 같은 거 보면은 지속 가능성하고 그 사람들이 정의하는 지속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보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생애 그 기대 연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EU 국가들의 경우에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체 생애 중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여생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 그 다음에 경제 활동하는 기간하고 연금을 받는 기간 간의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이까지 포함해서 전통적으로는 연금의 지속 보장성을 보통 급여 수준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펜션 듀레이션이라 그래서 이제 연금 수급 기간이죠. 그것이 이제 전체 생애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까지 따져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생애 주기 전체와 관련된 어떤 조정을 그러니까 연금의 재정 문제와 포함해서 그러니까 생애 주기를 조정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여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것은 보장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저는 동시에 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재정 그 지속 가능성을 보험료하고 이제 이쪽에서만 너무 따지는데 그거보다는 지속 가능성 자체를 어떤 재정적 지속 가능성하고 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같이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유럽 국가들이 그런 쪽으로 논의를 점차적으로 전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지속 가능성 논의를 재정 이외의 부분으로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